그 거래라고 하는 게 둘 다한테 좋은 일이에요. 거래 상대방과 대상에게. 근데 금융 거래에서는 그게 그 거래가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가 이상하게도 그 다음 액션에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알짜 기업을 뭐 PER에 10을 해서 1조에 넘겼어요. 그러면 한국인한테는 되게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는 답을 몰라요. 답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한국이 그 알짜 기업을 1조에 판 다음에 그 1조로 미국의 더 알짜 기업을 사서 2조가 되면 1조에 판 게 잘한 거고, 근데 미국 이상한 기업을 사서 그 돈이 5천억이 됐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액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했냐 잘했냐를 결정을 할 거면 지속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래를 잘했다 안 했다가.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계속 더 나은 거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애초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이 80점짜리인데 내가 돈을 더 벌려고 하면 80점, 그러니까 79점을 갖고 있는 애를 만나서, 그러니까 내 거 80인데 내게 매력적이지라고 해서 내 걸 사게 한 다음에 나는 81점을 사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다 보면 끝까지 가서 그러면 막 98점쯤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별로인 자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적어져야 되는 거죠. 이미 내가 손에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 정말 99점을 뽑아보겠다고 약간 이걸 버리고 다시 고를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계속 갖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나는 코카콜라가 98점은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이해했다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강의 전까지 제가 설명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현실에서 사과를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비유나 실물 같은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다 개념들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눴는데 그 수치가 8%보다 높은 겁니다. 약간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영업이익이 높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게 아까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측을 하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생이 진짜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제일 주장하는 건 안 그렇게 믿어서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 시스템을 바꿔서 뭐 상속세를 없애고 뭐 약간 이런 건 됐고, 그건 내 자식한테나 있는 일이고, 나한테는 지금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랑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노력을 할지에 대해서 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도 더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고 돈을 많이 잃어요. 약간 다른 책에서 나오는데 되게 저는 그 표현이 좋았어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2%를 받을 수 있고
주식 투자를 하면 12%를 올릴 수 있다. 근데 변동성이 없이 12%에 되면 누가 미쳤다고 은행에 넣겠냐. 그래서 12%를 먹겠다라고 하는 건 그 변동성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다. 그 변동성을 겪으면서 내 감정적으로 피곤한 거를 보상으로 수익을 얻는 거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수익을 12% 얻는 건 아닌 거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좀 하자는 거죠. 이거가 모든 투자자들을 가장 죽이는 거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투자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투자 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끌어와서 망하는 현상이 되게 많은 투자자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일이거든요. 형도 저 스테이지에서 겪었어요? 저는 돈을 더 넣은 적은 없어요. 근데 남의 계좌에서는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에서, 그러니까 제가 돈을 잘 버니까 저한테 돈을 맡기고 싶어 해서 돈을 더 넣으면 그게 이제 제가 제일 꼭지였던 상황인데, 돈이 들어오니까 그 상황에서 약간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에 저는 이때 사서 올라서 떨어졌으면 저는 흑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니까 돈이 여기 추가로 들어와서 여기서 샀으면 이 사람은 적자가 되니까, 그렇게 돈이 계속 그러니까 특히 외부 돈이 유입될 때는 분명히 가장 위험할 때 돈이 들어오고 가장 안전할 때 돈이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위에서 돈이 들어오고 가장 아래에서 돈이 나간다는 게, 그게 제가 빨리 펀드를 안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게 되게 거지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그 환불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뭐 저는 이 강의를 그냥 무료로 충분히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인간들이 안타깝게 공짜로 주면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비싼 돈을 냈으니까 잘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입장에서는 저는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그냥 애초에 1,000만 원으로도 하고 싶은 뭐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거를 할 때는. 이건희가 잭 니클러슨가를 데리고 이제 골프 라운딩을 했대요. 근데 골프 라운딩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프로들이 어떻게 치라고 알려주는데, 고개 들지 마세요 한마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프 교본 1장에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러면 진짜 이건희 돈을 날렸잖아요. 저는 그거를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희는 다시는 고개를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인풋을 넣은 만큼밖에 못 배워요. 그래서 인풋을 넣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풋을 안 넣고 아웃풋을 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되면 정말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부디 그러시기를 기원하는데, 공짜를 좋아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누가 투자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내가 너한테 돈 안 주는데 나한테 투자 아이디어를 왜 알려줘? 난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 아이디어는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오는 수많은 사기 제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모아봤어요. 이런 것들인데, 주식 말고 기업으로 인식하는 거와 PER의 성장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 PER이 아니라 저 평가를 찾는 거라는 거, 좋은 기업을 아주 싸게 사는 거, 아주 싸게 사서 위험을 줄이는 거,
시간을 내 편으로 삼는 거, 투자와 관련된 워렌 버핏 말을 믿으라는 거,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 1차원적보다는 2차원적으로 생각하라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올려놓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PR 같은 게 1차원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계속 2x2 매트릭스 그리는 그런 사고 방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전히 예를 들면 그건 또 2차원이랑은 좀 다른데, 한국 사람들은 둘 중에 엄청 고르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보통 한국에서 있는 프레임 중에 이 성장, 분배, 이게 1차원적으로 비교를 하고 2차원적으로 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요거를 하는 사람들과 이걸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이게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는 이거 하면 안 돼? 왜 이거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치주랑 성장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가치주를 투자할 것인가 성장주를 투자할 것인가를 싸워요. 그러면 둘 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둘 다인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인 걸 고르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이게 좋은 제품,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거를 싸게 사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품질이 좋거나 가격이 싸거나겠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웃라이어에 투자를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기업을 해서 그냥 직원들은 아니 좋으면 당연히 비싸고, 싸면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죠. 어떻게 좋고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듭니까? 라고 직원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런 제품은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미 시장에 그런 제품들은 많은데, 시장에 있는 제품만이고 내 제품 쓰려면, 새로 만든 거 쓰려면 좋으면서 싸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양립을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개념인 거죠.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 1차원적 사고랑 2차원적 사고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데, 약간 더 좋은 게 있는데 약간 2등이랑 3등 중에 뭐가 더 좋아를 그냥 치고받고 있으면, 야, 저기 1등 있어. 약간 이런 얘기.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SK 이노베이션은 네. 실패했던 거는 네. 공부의 양이 적어서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방향의 문제였었나요? 공부하는 방향? 아니면 어떤 게 잘못됐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식 때문에. 네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옵티미스틱하게 미래를 본 거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식이랑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뭐 약간 사랑에 빠진 느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분야인데, 공부를 많이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착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유가에 대한 예측이랑 맞물려서. 예, 맞물려서. 예. 그때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 그냥 밸류에이션 자체가 틀렸던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이익이 틀렸고, 그냥 재고 평가 손실도 당연히 이익이 틀린 요인 중에 하나지만, 네. 그냥 총체적으로 틀려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몇 개 틀리면 괜찮아요.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틀려야 틀린 거거든요.
이거 제가 3강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GIP를 1로 잡고서 이제 타겟퍼를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1과 1로 2 잡으라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1과 2 사이의 값이고 네, 높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1과 2 사이 값이라는 게 이렇게 뭐 그냥 10개로 나누면은 10단위가 되는 거고 뭐 100개로 나누면 더 세부적으로 가는 건데 아니, 그거 그러니까 GIP가 왜 1과 2 사이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때 했는데 엑셀로 띄워서 그건 수업에서 했는데. 이 표로 해서 지금 PIR이 있고 GIP가 있을 때 네. 이거를 나눠서 이게 얘를 넣어보면서 하면 된다고. 이게 지금 1.5로 잡았을 때가 1.5로 잡으면 요 세 개가 요만큼 비슷해지는 네.